T로 끝나는 세 글자의 단어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습니다. 100%다 그런 건가요? 100% 안녕하세요. WM 잉글리시 원쌤. N군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정말 그 열대 기후 네. 같아요. 동남아 국가와 우리나라 한국도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비가 내리면 보통 저희 어릴 때는 소나기면 소나기, 뭐 내렸다 그쳤다 이러는데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비 내리는 그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이 내려서 도저히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가 영어를 같이 해볼 겁니다. 모든 언어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영어가 시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영어와 중국어가 전공이었는데 중국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서양 언어에 비하면 조금 시간을 나타내는 게 범위가 넓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같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시간을 여행하는 언어라고 적어놨죠. 영어는 정말 시간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비동사라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am, are, is 이거를 어떻게 변형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요 am 이거는 나한테 쓰는 거였죠. I. 네. 요 am은 was로 바뀝니다. 네. am은 was로 바뀌어요. are는 당신, 너, 2인칭에 쓰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were로 바뀝니다. r이 들어간다고 외우시면 편해요. r. 꿀팁이네요. 그쵸. 그리고 is는 사실 영어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인데, 영어는 당신과 나 두 사람만 있으면 대화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1인칭, 2인칭이 제일 중요하고요. 3인칭은 그냥 나한테 딸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is도 was를 써요, 그냥. 그래서 am과 is는 was고요. r만 were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 그래서 요게 같이 쓰이는 경우는 형용사라는 애 앞에다가 쓴다고 했거든요. 네. 형용사 하면 그때 특징이 뭐였죠? 어떤 속성을 말하고 성질을 말하고 뭐 상태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더우니까 hot, hot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날씨가 덥다 그러면 it 땡땡 ho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뭐를 쓸까요? am, are, is 중에서 is요. is가 어울리겠죠. am, are, 네. is 중에서 is가 어울려요. 이런 걸 이제 비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덥습니다 하면 이제 it is hot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제 더웠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는 더웠다. 그런 걸 이제 현재, 과거, 미래 중에 과거를 쓸 때 맛보기로 그때 한번 하긴 했었는데, am, is는 was를 써요. 그리고 are는 were를 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요 it is hot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was hot이요. It was hot.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춥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y are are cold. cold. 근데 요 표현도 만약에 그들은 어제 추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어떻게 바꿀까요? They They were were cold cold. 어제는 영어로 yesterday. yesterday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게 바로 과거형이에요. 요런 거. 말만 어렵죠. 뭐 사실 사용하는 그런 구조는 뭐 한국어랑 똑같죠. 우리도 과거형에다가 쌍시옷을 쓰잖아요. 네. 뭐뭐 얻다, 했었다 이렇게 쌍시옷을 쓰죠. 그거에서 네. 여기는 이제 했다라기보다는 얻다에 좀 가깝겠죠. 여기 보시면 they were, they are니까 과거형으로 were를 사용했고, 잘하셨죠? 그래서 사실 혼동되는 건 요거예요. am에 was를 쓴다, are는 were를 쓴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네. 만드는 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팝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만약에 tired, 피곤합니다. 요 표현을 어제 피곤했어요, 오늘 말고, 각각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여기 문장에서는 앞에 거는 he is 그쵸, tired. he is tired가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제 피곤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He was was, 그렇죠. tired yesterday. 너무 잘하셨어요. 네, 비동사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 속성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과거형을 쓸 때는 두 개밖에 없어요. was와 were. 근데 were는 누구의 짝꿍이다? are. 그쵸, are의 짝꿍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이 두 개밖에 없고요. 각각 맞춰서 적으면 돼요. 그러면 자, 한번 복습. am의 과거형 뭐였죠?
was, was 좋습니다. are 과거형은 were, 좋아요. 마지막 is는요. was. 그쵸. 똑같이 1인칭과 똑같이 was를 사용한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라는 게 하나 더 있었죠. 비동사 말고 뭐가 있었죠? 일반 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 차이점은 일반 동사는 행위를 말해요. 인간이 주인공으로서 직접 행위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다 말하는 거예요. 뭐 상상하다, 계획하다, 예상하다, 꿈꾸다 이런 것도 다 어떤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한 번에 다 외우실 수는 없고 계속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간을 배워본다고 했는데 내가 1년 전에 부산에 살았어. 지금은 안 살아. 작년에 부산에 살았어. 할 때는 우리가 비동사 정해져 있었죠. 네. was와 were 이렇게 두 개였어요. 네. 근데 그냥 동사는 일반 동사는 규칙이 뭐냐면 과거형으로 만들려면 뒤에를 ed를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여기 예시로 두 개 가져왔거든요. 살다, 좋아하다. 그러면 liv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lived. e가 이미 있기 때문에 d만 사용해서 lived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살았다가 되는 거죠. like를 똑같이 한번 바꿔보실까요? like? liked. 그쵸. liked도 성립이 되겠죠. 이거는 좋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살았었다. 주어는 아무거나 우리 M군께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아, 좀 어려운데요. 갑자기 장문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로 가볼까요? 우리는 살았었다 하면 뭐였죠? We lived. lived. 어디에 살았다 할 때 우리가 in을 씁니다. 아무데나 골라주세요. 어디 살고 싶은데 없으세요? 아무래도 서울이죠. 서울이죠. 네. 네. 한국의 네. 심장이죠. 예, 서울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이런 발언은 또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께 네.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도시도 좋아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시는 강릉의 추억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강릉 좋아합니다. 강릉을 좋아하고요. 또 제주도 너무 좋아하고 제주. 얼마 전에 제가 전주도 갔다 왔는데 전주는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I liked 전주. liked. 그러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걸로 영문으로 장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좋죠. 시도해 볼까요? I liked liked 전주 전주. food. 전주 푸드 좋습니다. 좋아했었다. 네, 너무 좋죠. 거기 갔을 때 좋아했었다. 이럴 때 이제 또 뭐뭐 했을 때는 우리가 when을 쓰거든요. 네. When I visited 거기는 또 영어로 there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발견을 했을 거예요. 앞에가 ed를 사용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도 ed를 써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시간이. 나는 전주 음식을 좋아했어. 내가 거기에 방문했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썼다. 비지트. 그럼 틀린 문장이에요. 하나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어긋나잖아요. 이게 현재인데 나는 방문한다. 나는 방문할 때 좋아했었다. 바보같이 들리겠죠. 물론 그렇군요. 원어민들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혼란스럽겠죠. 옛날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저번에 간 거? 이렇게 예상을 하겠지만 항상 영어는 시간을 한 문장, 마침표 하나 있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네. 이 한 문장 안에서 시간은 일치돼야 돼요. 물론 나중에 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 미래형은 뭐 현재형을 쓴다 이런 또 복잡한 또 예외 규칙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 1년 후에 같이 그건 배워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시제 일치라고 하죠. 영어에서. 이렇게 live는 lived가 되었죠 우리가. 그리고 like는 liked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어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였죠? 과거요. 과거가 돼요. 그런데 모든 동사가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규칙? 이건 규칙이잖아요. 규칙.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가 된다라는 규칙인데 이 규칙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되게 많아요. 여기 제가 두 단어를 적어왔는데요. it은 뭐죠? 먹다. 먹다. run은 뛰다. 뛰다예요. 근데 그러면 위에서 배운 규칙대로 하면은 eated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리고 run 같은 경우는 당연히 runned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바뀝니다. it의 과거는 ate예요. 에이트. 네, 그냥 이거는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동사가 제 멋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run은 ran으로 바뀝니다. ren. 그리고 제가 이 아래 보면은 3개씩 묶어 적어놨거든요. 동사는 한 번에 3단 변화를 외우는 게 좋거든요. eat, ate, eaten 이렇게 그냥 리듬감 있게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거는 과거형, 요 세 번째 거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어릴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PP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 네, 이거 정말 네. 헷갈려요. PP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게 past participle의 약자예요. 우리가 이 past는 과거란 뜻이고요. part, 조각, 부분 이게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과거 조각이란 뜻이에요. 과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눠서 사용해야 될 때 요걸 쓴다는 거예요. 동양 언어에는 없죠 이런 게. 그래서 요게 헷갈려요 BP가. 나중에 같이 배우실 거예요 BP는. 지금 일단 요 두 번째 거 과거형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도 한 번에 외우는 게 좋죠. run은 run, ran 그 다음 뭐일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되죠. 이거는 불규칙이라서. 런트? 그쵸. 이건 뭐가 되냐면 다시 또 run이 돼요. 원래 현재형하고 똑같이 변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이 많은 걸. 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면 ran은 과거고 run은 과거 분사겠죠. 네. 그러면 현재형하고 과거분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0.001초 만에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발견하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요. 아직 현재 네. 지금은 오히려 헷갈리시기 때문에 여기 딱 두 번째까지만 기억을 하실게요. 벌써부터 PP를 보니까 네. PTSD가 옵니다. PTSD가 오나요? 네. 아 그러실 수 있어요. 우선은 딱 이 두 번째까지. 근데 이거 어떻게 또 외워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언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활자,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글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배운 게 그림 같거든요. 네. 시옷, 그 다음 막 이런 거. 근데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는 걸 좋아해요. 이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규칙으로 변하는 와중에도 또 규칙이 있어요. 잘 보시면 제가 몇 개 예시를 적어 왔거든요. put, 두다예요. 두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다. I put my cell phon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쓰겠죠. put의 과거는 put이에요. 과거 분사도 put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put, 편하네요. cut도 마찬가지. cut, 자르다. 설정하다, set 똑같아요. 잘 보시면 T로 끝나는 세 글자의 단어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습니다. 100%다 그런 건가요? 100%인지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요. 네, 그리고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우선 회화하시는데 많이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냐? put을 볼게요. I put my coat on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put이 두다 놓다인데 on 어디 위에 두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현재형이잖아요. 근데 I put my coat on last week. 지난주에 좀 추워서 지난주에 내가 코트를 입었었어. 그러면 당연히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뭐가 과거형인지 바로 눈에 띄죠. 네. 지난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ed가 없더라도 과거겠구나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두 문장을 보고. 과거 시제를 쓰게 된다면은 그렇죠. 무조건 언제인지를 무조건 써야 되는 그렇죠. 언제인지가 와요. 대부분 last, ago, yesterday 이런 게 들어있으면 과거를 암시하죠. 지난주, 지난달, 지난년도. ago는 전에란 뜻인데 10초 전에, 1분 전에, 1시간 전에 어쨌든 뭐뭐 전에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고요. 어제도 명백한 과거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과거입니다. 이건 100%예요. 100%. 네, 이걸 외워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외워야지 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 똑같이 변하는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불규칙으로 변하는 와중에 지금의 같이 동일군을 제가 묶어온 거잖아요. 네. 이 안에 또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여기 보시면 자, run 아까 달리다였는데요. run은 이렇게 바뀌어요. run, ran, run. 앞에 뒤에가 똑같죠. 가운데가 A로 바뀌어요. 요거 begin 시작하다 began, begun으로 바뀝니다. 얘는 앞뒤가 똑같은데 이건 앞뒤가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가운데가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U로 끝나죠. U. 가운데 다 지금 A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같이 동일군을 묶어서 보시면 좀 편하거든요. 요거 눈에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 A로 바뀌고요. 여기는 U로 바뀌고 여기는 A로 바뀌고 U로 바뀌고 여기도 A로 바뀌고 U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건 진짜 네, 요 몰라요. 안에 또 규칙이 있어요. 에어로 바뀌는 거거든요. 묶어서 외우시면 좀 편해요. begin, began, begun. 이건 시작하다예요. 자, sing은 뭐죠? 노래하다. 노래하다예요. sing, sang, song. swim, 은까지 다 알아요. 대부분. 근데 swam과 swom을
네. 생소해 하실 겁니다. 수영하다죠. 제가 위에 지금 제시해 드렸죠. 요 begin 그리고 sing, swim을 사용해서 네. 과거형 문장을 하나씩 우리 만들어 볼까요? I began work. 오우, 좋습니다. 일을 시작했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노래하다의 과거형으로 I sang I sang in my car. in my car. 너무 좋아요. 내 차 안에서 난 노래를 불렀어. 그 다음에 수영을 했다. I swam swam, young boy. young boy. 나는 어린 소년을 수영했다. 이 무슨 뜻이죠?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수영했었다는 어떻게 오, 했나요? 좋습니다. 아까 뭐뭐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When when. 그러면 I swam 그렇죠. when young boy. young boy 좋아요. 이렇게 뭐뭐 했을 때로 연결을 하면은 한번 문장이 끊겼잖아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young boy인지를 적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 young boy는 많잖아요. 내가 young boy였을 때 하면 I young boy. 그냥 I가 아니겠죠? I 뒤에 비동사 뭐가 올까요? am am. 그런데 과거잖아요. was I was young boy. 좋습니다. 영이 형용사여서 그렇죠. 비동사인 형용사에서. 여기서 뭐 같은 거 넣어주면 더 좋겠죠? 보이가 한 명이니까. 네, 이건 나중에 또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겠죠? I swam when I was a young boy. 여러분도 같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begin, sing, swim 요 세 단어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고 갈게요. 과거형으로. 과거형입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저희 수업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이러면 실시간으로 또 댓글에 이렇게 문장을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교정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저희가 소규모니까 네, 우리끼리 지금 그냥 지금 하니까 혼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일정 수준이 되면은 네이버 카페라도 만들어서 그럼요.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걸 만들어 보죠. 저희는 사람을 좋아하고 언어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미미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창대해지면은 다양한 방식을 또 활용을 해볼게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규칙이 있다고 제가 했죠. get, 얻다, 획득하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가 이렇게 O로 바뀌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거죠. get, got, got. forget, forgot, forgot.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제가 왜 get, got과 forget, forgot, forgot을 함께 썼냐면 get, got, got을 외우면 앞에 for만 붙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편해요. 한 번에 외우는 게. forget의 뜻은 잊어버리다거든요. 네. 잊어버리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같이 똑같은 모양인 걸 제가 적어놨죠. 잊어버리다, forget, forgot, forgot. 그러면 이어서 밑에 give를 한번 볼게요. 주다. give의 과거는 gave예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given이거든요. 근데 give 앞에 for가 붙으면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셨나요? forgive.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용서하다예요. 용서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규칙이 적용이 돼요. get, got, got인데 앞에 for를 붙여서 그냥 get, got, got은 딸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give가 아까 위에처럼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forgive의 과거는 forgave. 그리고 과거 분사는 forgiven. 그쵸. forgive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외우면 두 단어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외우면 편해요. 뭔가 쉬워지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규칙 이런 걸 찝어주시니까 이 불규칙 변화 안에서의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한 개씩만 더 해볼게요. rise, rose, rise 이렇게 변하거든요. rise가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arise. 이것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이 네. 두 개는 제가 명확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rise와 arise의 차이점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요. 그쵸? 앞에 A만 붙인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해요. drive, 운전하다, drove, driven.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위에 거를 그대로 쓴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쵸. 보면은 가운데가 O로 바뀌어요. O.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EN으로 끝납니다. 우선은 요 운전하다를 집중해서 보시면 drive, drove, driven인데 만약에 그럼 나는 지금은 운전을 안 해요. 3년 전만 해도 운전을 했었어. 그러면 3년 전에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문장 맨 끝에 쓰시면 되거든요. 3 years ago를 쓰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네. 그러면 drive, drove, driven 중에 어떤 걸 쓸까요? 3년 전이면은 그래도 과거니까 그렇죠. 드로브 아닐까요? drove.
빙고 정답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보시면 last ago yesterday는 무조건 과거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ago가 있네요. 그러면 무조건 과거예요. 왜냐면 전, 한국말로 전이란 뜻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과거를 써야 돼요. drove 3 years ago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사실 요약하자면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라고 제가 거창하게 붙였지만 결국엔 두 개밖에 안 한 거예요. 비동사의 과거와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 두 개밖에 안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did 이런 거는 또 그건 뭔가요? 그거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방금 M군께서 하신 거예요. 질문할 때 우리가 did를 앞에다가 써서 물어보거든요. did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의문문에 사용하는 게 did입니다. 이거는 과거형을 쓸 때 쓰는 게 아니고 앞에 의문을 할 때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명확히 얘기 드리면 의문문을 쓸 때 원래는 do를 써요. Do you like 뭐뭐뭐. 근데 did는 이 do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과거 의문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현재형일 때, 요거는 과거형을 물어볼 때. 마침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시간 예고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의문문. 의문문. 그쵸. do와 did를 포함한 의문문이에요. 왜냐하면 비동사 의문문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의문문과 일반 동사 의문문 do를 할 건데요. did도 말이 나온 김에 같이 갈 거예요. 쉽습니다. 예고편이지만 요 하나의 어떤 구성 요소를 맨 앞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쉬워요. 다음 시간에는 의문문을 해볼 건데요. 오늘 M군께서 질문하신 요 did를 함께 넣어서 의문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 과거형 한 건 사실 간단한 건데 처음 접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린 거거든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훑고 마무리를 할게요. 비동사 MR, is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는 그 중에 M의 과거는 was였고요. R의 과거는 were였습니다. 마지막 깍두기 3인칭 is는 was. 그렇죠. 1인칭의 비동사 과거를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는 좀 복잡하죠. 대부분은 그냥 ed를 사용해요. 이렇게 lived. 하지만 특이하게 바뀌는 게 많아요. 이렇게 eat, ate, run, ran. 그렇지만 좌절할 거 없어요. 왜냐? 이 안에 규칙이 또 있다고 했죠. 짧은데 t로 끝나면 똑같아요. 세 개 다. 그리고 이렇게 un 아니면 모음과 n으로 끝나는 이런 친구들 또 아니면 ng 가운데가 a로 바뀌고 뒤에가 u로 바뀝니다. 이런 류. 요 카테고리 하나 봤고요. 또 하나 더 봤죠. 오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거. 여기 give, gave도 마찬가지였죠. forgive, forgave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조금 더 암기하기가 쉽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쌤, 저는 N군. WM 잉글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다음 주까지 저희 뭐 숙제 같은 거라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숙제 있죠. 네. 제가 그러면 want, 원하다, look, 보다, 그리고 listen, 듣다, play, 놀다, drink 이 5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과거형 문장 5가지를 우리 만들어 와서 같이 쉐어해 볼게요. 다음 주까지 5문장. 네, 5문장 금방 합니다. 최대한 네. 번역기를 안 돌리고. 번역기 돌리면 안 되죠. 네. 번역기, 사전 사용 금지. 틀리더라도 최대한 제 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틀리더라도. 그리고 예측해 보세요. 뒤에 ed가 붙을지 아니면 이상하게 바뀔지. 근데 대부분 제가 그냥 ed가 바뀌는 걸로만 해놨어요. 그건 힌트를 주셨네요. 네. 딱 한 개 빼고. 한 개 빼고요. 네. 그래서 다 어려운데. 규칙 변화거든요. 단 하나만 불규칙이에요. 근데 한번 이거 틀려야지만 또 우리가 그거를 교정하면서 내 네. 것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걸 진행해 볼게요.